헌재 재판관들이 사실상 무릎을 꿇었죠. 그다음에 법원 판사들이 지금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재명 앞에 줄줄이 무릎 꿇는 법관들, 헌법재판관들도 판사 출신들이죠. 이 판사 출신들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충격적인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여러 우파 유튜버에서 정영식의 이 갑작스러운 변심의 배경을 지금 파헤치고 있고, 서종호 변호사가 법조계 인맥이 상당히 넓으니까 이 정영식이 주심 재판관인데 주심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편결을 할 때. 그런데 본인과 본인 자녀의 여러 의혹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세력으로부터 일종의 협박을 받아서 거기에 굴한 것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 문영배가 그때 선거를 하고 나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는 김형두의 등을 톡톡 두드린 그런 장면들이 막판에 변심을 유도를 했다. 가령 5대3이었다면은 정형식이 주심이라서 제일 먼저 판결할 때 자기 입장을 밝히죠. 정형식이 넘어가 버리면은 6대2가 됩니다. 6대2가 되면은 나머지 2, 6이면은 인용이 되는데, 그 후에 입장을 밝히는 이 조한창이든 김복형이든 여기서 소수 2로 남는, 어차피 대세가 기울어져 버렸으니까는 정형식이 주심을 하면서 딱 돌아서 버리면은 그것이 거기 쫓아가 버렸다. 그런 분석이 지금 설득력 있게 놔둡니다. 그래서 발전이 돼버렸다는 건데, 어쨌든 그런 잠복된 돌발 변수까지도 제가 신중히 파악을 하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놓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민주당도 이재명 사퇴, 이제 이재명이 사퇴한답니다. 내일 대표직에서 내일 이 대선 날짜가 정해지면은 이재명이 즉각 사퇴를 하고 경선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기 대선 실무 작업에 착수할 거다, 뭐 이랬는데, 어쨌든 덜러리 몇 사람을 구하면 끝나는 거죠. 민주당 경선은 덜러리 몇 사람 구해서 이제 끝나는 건데, 그런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6월 3일, 제가 지금 이제 아마 내일 6월 3일로 선거를 정할 건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6월 3일은 사실 이재명의 위정교사 2심 결심 공판이 예정된 날입니다. 결심 공판이면 구형을 때리는 날이죠. 1심에서 위정교사와 관련해서 이재명이 황당하게 무죄를 받았는데, 그 2심이 지금 재판이 이제 한 2번 정도 예정이 돼 있고, 별로 할 게 없으니까, 김진성 씨 그 녹음 테이프도 있고 다 있으니까는 바로 검찰의 구형을 때리는 날을 6월 3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한 6월 말이나 7월 초에 이제 선고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 날이 조기 대선일로 정해지는 거죠. 이것은 아주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한마디로 설명을 해주는 딱 그 장면이죠. 대통령 선거하는 날 이재명에 대해서 구형이 나온다. 그 전에도 재판이 쭉 있죠. 자, 그런데 일단 재판이 쭉 있습니다. 대북 송금 재판 4개월 만에 다시 열립니다. 대북 송금 1심이죠. 그때 1심에 신진우 부장판사에게 배당이 됐는데, 신진우 부장판사가 무서우니까는 그 이화영에게 중형을 때린 판사니까 신진우를 피해서 여러 가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막 하고, 그렇게 한 그 대북 송금 사건이죠. 북한 조선노동당에 뇌물 준 사건. 법관 기피 신청을 또 하는 바람에 그때 재판이 멈춘 지 4개월 만에 다시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오늘 잡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인데 이재명, 이화영, 김성태 이 특가법상 제3자 뇌물죄, 북한에 뇌물 준 거, 이게 10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게 징역 10년 아니면은 무기징역감이죠. 그 재판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23일 공판 준비 기일을 정했는데 공판 준비 기일은 이제 피고인이 안 나고도 되지만은 공판 준비 기일을 하고 나면은 재판 날짜가 잡히죠. 그런데 이게 그다음 재판 날짜 한 5월쯤에 잡히면은 이재명은 대선 뛰다가 재판 받으러 가야 되죠. 갈까요? 안 갈 것 같습니다. 왜? 이미 판사들이 전부 다 이재명 앞에 슬슬 기기 시작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도 판사 출신들이죠. 그 선배들이 그렇게 일제히 무릎을 꿇는데 그 후배 판사들이 슬슬 끼는 거죠. 왜 슬슬 끼고 있는지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재판 날짜는 이렇게 정해지고 있는데 법원이 지난 2월 11일 이 대북송금에 대해서 기피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을 각하 결정을 내렸죠. 그런데 그 각하 결정을 이재명에게 송달을 해서 이재명이 받아야지 다시 진행이 되는데 재판 날짜 잡는 게 진행이 되는데 그때 패문부재 뭐 집에 아무도 없다. 각각 결정문을 패문부재를 이유로 안 받았죠. 안 받아서 그렇게 되니까는 법원이 집행관을 계양구 이재명 집에까지 보냈는데 세 차례 또 갔는데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하 결정이 나온 이후 한 달 동안 6차례 서류를 접수 안 한 걸로 완전히 이거 무시를 해버렸죠. 재판 지연도 아니고 법조에서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결정문을 받지 않아서 재판이 열리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는데 이게 이제 4개월 만에 다시 일단 열리게 됐는데 재판이 진행이 될지 안 될지. 그리고 오늘 또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대북송금 가지고 패문부재 전략을 써서 질질 끌었죠. 그런데 지금 선거법 상고심 대법원에 간 거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에. 그래서 이 대법원에 갔으니까 이재명은 2심에서 선거법에서 어이없는 무죄를 어쨌든 황당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본인은 이 상고를 못하죠. 할 게 없죠. 검찰이 상고를 했는데 검찰은 이것을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뭐 문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신속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뭐 한 달 정도 걸려도 될 것을 한 이틀 만에 해치우는 신속하게 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상고는 못했어도 안 했어도 피고인으로서 또 이 서류를 받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북송금 때처럼 패문부재 전략을 또 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곧 대선 주자로 나가겠다는 사람이 일반 잡범들이 쓰는 수법. 집에 아무도 없어요. 서로 못 받았어요. 이 수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 서류를 일주일째 또 수령하지 않고 있다. 정말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대법원이 오늘 상고심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이재명에게 인편으로 송달을 하도록 서울 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촉탁했다. 인편으로 하는 것은 그전에 우편으로 하는 것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인편으로 또 보내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 이 세 번 이 인편 그 우편으로 하는 거 안 받고 세 번 인편을 사람 편으로 보내는데 안 받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북선거 관련 서류고 이것은 선거법 관련 서류인데 이것도 지금 안 받고 있다. 패문부재. 그전에 선거법 이 2심 할 때도 그때도 무슨 뭐 패문부재 전략을 썼죠. 그래서 안 받았죠. 그래서 집행관은 국회의원 사무실 가가지고 전달을 해줬죠. 그리고 그때 또 이 재판 끊으라고 변호사도 선임 안 하고 해서 국선 변호사를 배당을 받고 그 쇼를 벌이면서까지 재판을 질질 건 그걸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선거법 관련해서 대법원 이거 그 파기 자판 이야기 나오는 그 사건이죠. 대법원이 3월 28일에 서울 고법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서 31일 이재명에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냈는데 아예 반송 처리됐다. 왜 반송? 패문부재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법원이 이제 법원을 통해서 직접 또 송달을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거 무슨 대선 주자라는 사람이 항소심 재판 시작될 때도 2차례 이사분명 패문부재 소송 기록을 받지 않았다. 이게 아예 수법을 쓰는데 이 수법이 그전에는 이 재판을 뭐 미루고 연기하고 이건데 이제는 뭐냐면은 조기 대선이 딱 됐으니까는 그러면은 내가 집권하면은 모든 거 한꺼번에 다 털어버릴 거야. 한꺼번에 털어버릴 거야. 그래서 나 이 재판 이거 몰라 나는 몰라. 아예 뭐
이 폐문부제 어쨌든 뒤로 다 넘겨놓고 한꺼번에 털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되려고 조기 대선이 꼭 있어야 된다고 그 난리를 치고 한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더 심각한 거는 법원이 그걸 받아들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원. 자, 이재명, 대장동 일당, 민간업자들, 이 김만배, 남욱 이 재판에 정인으로 나가야 되는데 4번 안 나갔죠. 4번 안 나가서 이 2번은 불출석 사유서도 안 썼습니다. 처음 한두 번 불출석 사유서를 썼는데 사유서 내용이 참 가관이죠. 대장동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자기가 대장동 인허가권자 성남시장을 했던 자가 대장동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그 다음에 내가 뭐 국회 의정활동에 바쁘다. 그리고 다른 재판도 많이 받고 있다. 다른 재판 많이 받고 있는 게 누구 때문입니까? 본인 때문이죠. 그래서 4번은 안 나갔습니다. 4번 안 나가서 2차례 가태료를 받았죠. 300, 500 가태료를 받았는데 그때 마지막 500만 원 가태료 할 때는 법원이 다음에 안 나오면은 이 강제로 구인하는 거나 감치, 일주일 감치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이 5번째인데 그게 오늘입니다. 오늘 또 안 나갔습니다. 이재명 안 나갔는데 그러면은 감치 강제로 끌어와야죠. 5번째나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오늘 법원이 뭐라고 했는지 참 한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달 21일, 24일, 28일, 31일에 이어 5번째 불출석을 했는데 재판부는 이재명에 대한 정인 신문을 포기하고 이재명 없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재명에 대한 강제 구인이나 감치도 포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재판장 조형우 이날 하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배임 사건에서 이재명에 대한 정인 신문을 진행하지 않겠다. 포기. 아니 가장 중요한 정인 신문이어서 이렇게 5번이나 막 부르고 했는데 이제 포기하겠다. 그러면은 이 대장동 업자들에게 일확천금을 몰아준 인허가권자의 말도 듣지 않고 그 사람들 판결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재판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은 2021년 말부터 상당 기간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정인 제재에만 몰두하며 계속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다. 더는 이재명을 정인으로 소환하지 않겠다. 감치나 구금도 불가능하다. 왜? 이재명이 이 갈태료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해서 갈태료가 확정되지 않아서 감치 절차도 진행할 수 없다. 그러면은 이의 신청을 빨리 처리를 하고 감치나 구인을 해야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하느냐. 이재명은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신분이어서 강제 구인을 하려면 국회 체포 동의 요구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아마 그 국회에서 안 내줄 거다. 이거를 미리 예단을 합니다. 판사라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포기 없이 하겠다. 자, 이게 조기 대선이 결정되기 전하고 후하고 완전히 다른 태도죠. 그 전에는 뭐 300만 원, 500만 원 가태로 물리고 또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완전히 풀립처럼 누워버리는 거죠. 판사가. 헌법재판소 판사 출신들에 의해서 법원의 판사도 풀립처럼 누워버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과연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나중에 만약에 이재명이 집권을 하게 되면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 불을 보듯 뻔한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것만은 막아야 됩니다. 15명의 주자가 나서서 그중에서 1명 또 뭐 새로운 인물이 나올 수도 있죠. 1명을 선택을 해서 반드시 이재명을 꺾어야 되는 그런 절박함이 있는 60일, 이제 60일도 아니죠. 벌써 나흘 지났습니다. 50여일 동안 저도 최선을 다해서 상황을 파악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누가 책임자인지, 특히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의 설문을 통해서 정리를 해나가서 좁혀나가고 그것을 또 제가 주변에 전파도 하고 제가 그 방송의 시사 프로에도 나가니까 그것을 전파도 하고 또 칼럼도 쓰고 또
또 다른 동료 우파 패널들에게 그 상황도 설명을 하고 그 하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제가 해 나가겠습니다.